안녕하십니까. 법규과 부가소득팀장 노영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종합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세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종합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사항은 총 14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관련입니다. 종전에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근로자 본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의 공통지급 규정에 따라 최대 2차례 이내에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친족인 특수관계자 출산 시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관련입니다. 종전에는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종업원 할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되 일정액 이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으로 법령이 신설되었습니다. 회사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할인 금액은 일반 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에게만 적용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할인 금액 중 근로소득 비과세되는 금액은 연간 구입한 모든 재화용역의 시가 합산액의 20%와 연간 240만 원 중 큰 금액입니다. 이때 비과세 대상이 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업원이 직접 소비 목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둘째, 일정 기간 내에 재판매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대연가정 등은 2년, 그 외 재화의 경우는 1년 이내 재판매하면 안 됩니다. 셋째, 회사의 공통지급 기준에 따라 할인 금액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 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관련입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급받는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조각투자 상품이란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비금정 신탁 수익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하는 신종 투자 상품을 말합니다. 조각투자 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한 이유는 투자 방식이 펀드와 유사하고 그래서 유사한 방식 수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금융투자 상품 간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며 조각투자를 개별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소득 분류 시 신고 납부 등 과도한 납세 협력 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감안한 것입니다. 조각투자 상품인 비금정 신탁 수익증권 요건은 첫째,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법 제110조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수익증권일 것. 둘째, 신탁의 이익을 연 1회 이상 분배될 것. 그리고 조각투자 상품인 투자계약증권 요건은 첫째,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권신고서가 제출 수리되어 50인 이상을 모집하는 투자계약증권일 것. 둘째, 신탁의 이익을 연 1회 이상 분배될 것입니다. 조각투자 상품으로부터 이익의 범위를 보면 정권의 양도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포함하되 각종 보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각투자 상품의 이익에 대한 수입 시기는 지급받은 날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시행 사항 등을 고려하여 2년간 과세 시행을 유예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녀세 공제 금액 확대와 관련입니다. 종전에는 기본공제 대상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부터는 한 명당 30만 원을 세액 공제하였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 공제 금액을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부터는 한 명당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세액 공제가 상향되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 관련입니다. 종전에는 3주택자의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으로 보았으나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두 채 보유한 거주자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정빙인정 범위 확대 관련입니다. 종전에는 장애인 범위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가 있었으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다툼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 중증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 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서도 장애인 증빙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공제 요건 합리화 관련입니다. 종전에는 기존 차입금을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대안대출의 경우 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5년 1월 1일 이전 대안대출한 경우라도 대안대출의 차입일을 대환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보고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대안대출의 경우 대출기간 간 정산되므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가 불필요하므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이라는 요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관련입니다. 종전에는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율과 공제 대상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이 연 3.5%에서 올해부터 연 3.1%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와 관련입니다. 종전에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전문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호업 등을 감면 제외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분부터 고소득 직종 또는 전문 직종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이 추가되어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1번째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관련입니다. 종전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연 500만 원이었으나 고향사람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위해 2025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연 2천만 원까지 상향되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특별재난지역에 1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율이 종전에는 15%였으나 2025년부터는 30%로 상향되었습니다. 12번째입니다. 혼인세액 공제 신설 관련입니다. 결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거주자는 일생에 1회에 한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시 혼인세액 공제 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3번째입니다. 현금거래 사실 확인 신청기한 확대 관련입니다. 종전에는 소비자가 현금 거래 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거래 사실 확인 신청은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할 수 있었으나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 및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2025년 2월 28일 당시 현금 거래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부터 5년으로 신청 기한이 확대되었습니다. 14번째입니다.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관련입니다. 서민 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지출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개인 강습비 및 회원의 입회 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